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이고요.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엄청난 폭로를 내놨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경선에 여론조사 조작의 의심이 있다라는 건데요. 완전히 그냥 문 꽝꽝 닫아놓고 로우 데이터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 자료는 다 파쇄하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때는 순진했다. 과학이 맞는 줄만 알았다라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김행 비대위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안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자, 이 관련된 증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김행 전 비대위원에게 여기저기 캠프에서 스카웃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몽준 캠프에서도 들어왔었고, 또 이회창 후보 쪽에서도 그런 연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회창 후보는 어렵다, 확장력이 없었다, 여론조사를 한 결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8년 정도 근무했을 무렵이라는데요. 자, 승진의 벽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정몽준의 국민통합 21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선대위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정몽준 전 의원이 9월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달쯤 지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에 본인이 직접 면전에 대고 대통령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단언한 바도 있다는데요. 마의 38% 벽을 넘어서지 못하자 판단한 분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몽준의 상품력에 굉장히 빠져 있을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캠프에 가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김행 비대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휴, 숨을 길게 내쉬면서 한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낮에는 국민통합 21, 밤에는 민주당 하는 박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날라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돈을 많이 안 써서 그 와리가리들이 많지 않았냐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할 수 있었던 분이다. 돈을 쓰는 게 구정치의 악습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스킨십도 있어야 되지 않냐? 돈을 써가면서 만나서 먹고 마셔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진행자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스킨십이 있습니까? 다들 스킨십이 없다고들 하던데 라면서 이재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큰 뜻을 품으려면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마지못해 끄떡끄떡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못돼서 아쉽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뜻이 알려지지 않은 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 경선에서 진 결정적인 원인은 소매치기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몽준 후보가 바람을 일으킬 무렵인 가을에 노무현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역부족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광주 돌풍을 시작으로 이인재 하나갑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 후보에 선출됐을 때만 해도 노풍은 유효했지만 그 바람이 오래가지 못했고 주춤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몽준 후보의 인기는 고공행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뒤 대한민국은 4강 신화를 써내려갔고 전국은 들썩였다는 거죠. SBS 여론조사 8월 8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몽준이 3자 대결에서 32%를 얻어서 노무현 23.7, 이회창 31.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4.7% 차이로 앞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오자 민주당에서조차 노무현 대신 정몽준이다
라는 대안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내에 비노와 반노 세력들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추진협의회를 출범을 했고 여기에 김근태라든지 김민석 등이 참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취지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만 70명이 넘었었다는 건데요. 노무현의 제안으로 후보 단일화 협상단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소주 샷도 나누기도 하고요.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전격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33일 앞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 내용 유출 논란 등을 겪으면서 협상은 표류했다는데 1차에서 실패하자 2차 협상팀이 꾸려졌고 민창기, 김민석, 김행 등이 정몽준 측, 노무현 측에서는 신계륜, 김한길, 홍석기 등이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론조사 소매치기 당했다는 것이 김행의 주장입니다. 처음에 한국갤럽에 갔는데 그 한국갤럽의 창립자인 박무익 소장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치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후보 단일화 시도는 야합이라면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시점이고요. 대형 여론조사 기관, 공신력 있는 곳에서는 다 손을 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이 임박할 무렵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2개 보내왔다는 겁니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월드리서치 2개였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2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죠. 후보 등록 4일을 앞둔 시점이었고 당일치기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정이 넘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군데는 그냥 무효가 돼버렸고 다른 한 군데에서 노무현이 이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월드리서치에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기준치보다 낮아서 무효 처리됐고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가 받아들여졌는데 4.6% 차이로 노무현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졌는데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민주당 쪽 기관인데 그러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라면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끝나자마자 우리 주요 당직자들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서도 창문은 할 것 없이 모조리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옥상으로부터 내려가서 창문을 깨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여론조사 결과물,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피를 말리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새벽에 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설문 답안지 이미 다 폐기하고 난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미가공 원자료, 로우 데이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설문 답안지 다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론조사 정말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처음 여론조사로 결정됐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무현 측 이해찬 단장이 합의하고 나서 울었다는 거죠. 아이 그냥 그 대통령 후보를 갖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몽준 쪽에서는 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들마저도 우리가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민주당 쪽 여론조사 업체 받았느냐라는 얘기에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만 알았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론조사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왜곡되고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선 하루 전날 노무현에 대한 정몽준의 지지 철회, 이것도 결국에는 노무현 쪽에서 단상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단상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정몽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정동영 추미애도 있다라는 식으로 정몽준 후보를 일부러 모욕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몽준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를 깬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 다음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올라와야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했을 때 특히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심지어 노무현은 우리 집사람이 김행 대변인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간질까지 시전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참 여론조사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탄핵이 선고가 된 후에 길에서 박영선을 만났었다는 겁니다. 박영선 돈 안 받은 거는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왜 탄핵시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원 한 장 안 받은 것은 국민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게 김행 대변인의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대변인을 했으니까요. 자, 결국 진실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의 여론조사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을 박영선이도 알았었다는 것도 민주당도 알았었다는 것도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요. 자, 김행 대변인도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자라는 건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서 과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당이랑 대통령실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김행 전 비대위원의 생각인데요. 순망치한의 관계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는 무슨 역선택 여론조사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거 알고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3대 개혁이라든가 그죠? 양곡법 거부권이라든가 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팍팍 밀어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